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사업시장만큼이나 중요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정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 갈 수 있는 이슈입니다. 바로 동업관계의 끝맺음, 파트너십의 리퀴데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악수하고 헤어지면 끝날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아주 복잡한 금전적 또 세무적 문제들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저희랑 한번 명확하게 파헤쳐 보시죠.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파트너십 관계를 정리하는 리퀴데이션 과정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정적으로 정말 지뢰밭 같을 수가 있습니다. 지뢰밭이요. 아찔하네요. 네, 특히 그 자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또 거기에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오늘 이 복잡한 과정 속에서 좀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가장 중요한 원칙들 그리고 절차 중심으로 명쾌하게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주요 방법들, 그러니까 리퀴데이션에도 길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갈림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죠. 크게 보면 이제 파트너가 동업관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경우, 이걸 완전 철수, 청산 분배, 영어로는 liquidating distribution이라고 하고요. 리퀴데이팅 디스트리뷰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죠. 지분 매각. 그리고 은퇴나 사망으로 인한 정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럼 오늘은 가장 흔한 경우 완전 철수랑 지분 매각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완전 철수 시에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핵심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한 원금 있잖아요. 세무상으로 기초가액, 영어로 basis라고 하는 거. 그만큼은 세금 없이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네, 베이시스만큼은 일단 돌려받는다. 그렇죠. 청산할 때 받는 자산의 그 세무상 가치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파트너십 지분에 조정된 기초가액에서 받은 현금을 뺀 금액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럼 이익은 언제 계산되는 건가요? 현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하십니다. 딱 그 경우에요. 받은 현금 액수가 내 지분 기초가액보다 많을 때 그 초과분만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주시면요? 네, 가령 제 지분 기초가액이 한 24,000달러라고 치죠. 근데 청산하면서 현금으로 25,000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면 1,000달러? 그 1,000달러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자본이득, 캐피탈 게인으로 처리되고요. 그렇군요. 그럼 손실은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인식하나요? 네, 손실 인식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청산 시에 받은 자산이 오직 세 가지. 그러니까 현금, 그리고 미실현 수취채권, unrealized receivables, 또 재고자산, inventory. 딱 이것들 뿐이어야 하고요. 다른 자산은 없고요. 네, 그리고 이것들의 파트너십 장부상 기초가액 합계가 내 지분 기초가액보다 적어야 해요. 그때 그 차액만큼을 손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자본 손실, 캐피털 로스죠. 그럼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이 조금이라도 끼어 있으면 손실 인식이 바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손실 인식 요건이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복잡하네요. 근데 사실 현금만 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재고 같은 여러 종류 자산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럴 땐 그 기초가액, 베이시스를 어떻게 나눠 가지나요? 계산이 꽤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여러 종류 자산을 받으면 남은 지분 기초가액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법에서 딱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우선 1. 현금을 먼저 차감하고요. 네. 2. 그 다음으로 소위 핫 에셋, 즉 핫 에셋이라고 불리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미실현 수취채권이나 재고자산 같은 거요. 여기에 배분하고요. 핫에셋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3. 마지막으로 남은 기초가액을 그 외 다른 자산, 부동산이나 기계 같은 것들에 배분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기초가액을 배분해야 각 자산의 세무상 가치가 정확히 결정되고 나중에 이걸 팔 때 손익계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핫에셋에 먼저 배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이유는 이 자산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일반 소득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다른 방법,
파트너십 지분을 그냥 매각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그냥 내가 가진 지분 파는 거니까 뭐 간단하게 자본이득이나 손실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거기에 또 핫 에셋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 또 하데셋이요. 여기서도 문제가 되나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차익이나 손실은 자본 이득 손실이 맞아요. 그리고 매각 대금 계산할 때는 받은 현금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내 몫의 부채를 인수하기로 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고요. 아, 부채 인수분까지. 네. 예를 들어 제가 현금 15,000달러를 받고 구매자가 제 몫의 부채 5,000달러를 떠안기로 했다면 총 매각 대금은 2만 달러가 되는 거죠. 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하데셋은 왜?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제 지분에 포함된 핫 에셋, 그러니까 아까 말한 미실현 수채권, 재고자산, 그리고 특정 감가상각 자산의 그 재인식, 리캡처 금액 같은 거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익은 자본이득이 아니라 일반 소득, 오디너리 인컴으로 과세가 됩니다. 일반 소득이요? 아, 세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자본이득 세율보다 훨씬 높은 일반 소득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서 세금 차이가 정말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진짜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와, 왜 그렇게 다르게 취급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자산들이 원래 파트너십 차원에서 실현됐다면 당연히 일반 소득으로 과세됐을 항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분 매각이라는 형태로 자본이득으로 바꾸려는 걸 막기 위한 규정인 거죠. 아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중에 지분을 매각하면 그 해의 파트너십 소득이나 손실은 보유기간에 따라서 매도자랑 매수자한테 나눠서 배분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데셋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은퇴나 사망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건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은퇴하거나 사망한 파트너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서 좀 나뉩니다. 파트너십 자산 지분에 대한 대가는 보통 자본 손익으로 처리되는데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예를 들면 뭐 영업권, 그들 일에 대한 대가라든지 아니면 소득과 연동해서 지급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일반 소득으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결과가 꽤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파트너십의 리퀴데이션. 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려할 게 정말 많네요. 동업 시작할 때 그 설렘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끝맺음은 그보다 더 신중하게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뭐 당장 여러분 눈앞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미래에 혹시 발생할지 모를 그런 위험들을 미리 좀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비하는데 든든한 지침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그 핫 에셋 규정처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을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아는 게 정말 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제안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사업 파트너 있잖아요. 그분하고 한번 웃으면서 만약에 우리 헤어진다면 이런 시나리오로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하, 좀 껄끄러울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에 청산할 때 자산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 하데셋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을 명확하게 딱 넣어두는 것만으로도요.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정말 큰 분쟁이나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관계 보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비즈니스 관계보험. 좋은 표현이네요. 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여정에 정말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